제10장 예선전. 자세히 바라보며 나를 보던 자리에서 자주 당신을 보았다. 물론 기꺼이 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나와 누나 둘뿐이에요. 만약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그걸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조금 더 참아주면 어떨까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힘을 키우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궁궐에서 관직을 맡는 것은 원치 않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자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말했잖아요. 정말 안 된다면 우리는. 나는 자리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리.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나는 용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찌되었든 나는 올프레시아의 혈통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나는 스파이이기도 해요. 그 이후 한 달 동안 진짜 리바와 대결할 수 있도록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줄였어. 자리는 이해해줬어. 지금 사회에서 아무 여자도 자신의 연인이 가장 강한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드디어 대회가 다가올 때 나는 광신하신 신의 두 번째 층을 통과하고 광신한 주먹의 두 번째 스타일, 광투세계를 배웠어. 천마의 판도 상승 속도는 정말 놀라워. 난 이미 세 번째 층에 가까워졌어.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나는 어떤 것도 차단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났어. 어떻게 노력해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어려운 일을 마치고 대회가 곧 시작될 거야. 주상자는 강당에서 말했다. 모레부터 학원 무술 대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를 결정해야 한다.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 보여라. 아마도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손을 들어 올린 사람은 오직 5명뿐이었다. 그 5명은 다음과 같았다. 나, 풍문, 봉화, 화성, 번개. 가장 놀랍게 생각한 건 화성이었어. 그의 실력으로는 풍문과 봉화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의 형과 협동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았다. 번개는 이 학기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제1장의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풍문이 얘기에 따르면 그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상자는 약간 미소를 지었고 말했다. 만약 5명의 학생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부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여러분이 될 것이다. 봉화는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반의 대장입니다. 참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이 반에서 가장 강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들 4명끼리 경기하면 돼요. 승자가 나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면 될 거예요. 정말이지, 그녀의 얼굴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았다. 주상자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의 노력 끝에 모두가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5명의 학생들이 공평하게 경쟁하길 원해요. 봉화는 낙담한 듯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상자가 말했다. 경기 프로젝트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분리된 힘, 속도, 내구도 3가지 프로젝트가 각각 있으며 학생들이 여러분에 대한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각 항목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며 1등은 100점을 받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1등과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됩니다. 총점 상위 2명이 학급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풍문은 주상자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힘과 속도에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다. 비록 풍만해 보이지만 봉화의 놀라운 속도를 이미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도 물론 이의가 없었다. 주상자가 이야기를 이어가며 말했다. 모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 이제 오후에 4번 훈련장에서 진행될 경기에 참가하세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본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우리 마법 전사 사반의 모든 학생들이 모였고 장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대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참가자들, 줄을 서 주세요. 첫 번째 경기, 힘의 경쟁입니다. 풍모는 자신감 넘치게 앞에 서 있었고 분명히 이 경기를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장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간의 신, 부탁합니다. 마법진 물건을 전송해 주세요. 그녀는 손을 휘젓고 공중에 금빛 육각별을 그려냈습니다. 육각별은 그녀의 손짓에 따라 땅에 떨어져 2m 이상의 지름을 가진 5개의 큰 철공이 생겼습니다. 장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힘의 경기는 당신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에너지 얼마나 많은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경기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자신의 철공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타격만 허용되며 철공은 마법 방어막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철공을 땅에 박아 넣으면 무효가 됩니다. 철공 자체에 손상을 입혀야 하며 선생님은 손상률을 계산할 것이며 철공을 가장 많이 손상시킨 사람이 이번 경기에서 우승자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5명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풍모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먼저 시작하세요. 풍모는 손에 든 큰 철망치를 꽉 쥐고 철공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근육을 풀고 양손으로 철망치를 휘둘렀습니다. 큰 철망치는 그녀 손에 가벼워 보이며 잠시 후에 풍문이 속도는 극한까지 증가했고 그녀의 모습은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돌림바퀴가 갑자기 땅에서 떠올라 풍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대한 망치 회오리 파괴,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철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괭, 큰 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귀가 터져나갔고 철공은 마법 방어막을 깨지는 데는 실패했지만 원래의 큰 철공은 반으로 부서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강한 힘으로도 철공을 땅에 박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만이 보았을 뿐 방금 풍문은 몸을 띄우면서 싸움의 길을 내기 위해 기운을 냈고 이로 인해 철공 아래에 기운을 냈습니다. 철공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흩어져서 철공을 더 많이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장로 선생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손상률 50%, 풍문, 너 정말 잘했어. 풍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선생님. 나는 최고의 실력으로 첫 번째 대장이에요. 그녀가 뚱뚱하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힘들게 노력한 만큼 머리카락이 올라옵니다. 장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음은 누가 할까요? 화성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 말을 하고서 검을 뽑아 철공 쪽으로 갔습니다. 내 옆에 있는 화행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동생이 그러는 거지?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화행은 화성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은 최근 힘들게 연습하면서 한 기술을 연마했어요. 비록 그가 통과할지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러니 비밀로 해주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화성은 지금은 내 경쟁자야. 왜 그런 걸 나에게 말해줬어? 화행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비밀을 간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동생은 그냥 경험만 쌓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나왔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때 경기장 중앙에서 화성은 검을 드디어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양발을 땅에 꽂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천백이 그의 검에서 나온 하얀 빗줄기가 그의 공격력으로 철공을 순식간에 두 조각으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화행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축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만약 내가 그와 대결한다면 그런 기회를 줄 일 없을 거야. 화성은 검을 지탱하면서 숨을 쉬며 장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점수는 몇 점인가요? 놀란 장로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화성, 너 이렇게 강력한 마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니, 넌 방어막을 깼고 철공을 둘로 쪼갰으니 100%야. 화성은 장로 선생님의 말에 만족한 듯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비스듬히 하고 바닥에 쓰러져 내려앉았습니다. 화행은 급히 달려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풍무는 입을 비틀어 말했습니다. 자만하지 마. 능력을 아무리 믿어도 힘을 적절히 아끼는 법을 알아야 해. 방금 내가 모든 힘을 다 썼으면 분명 100%를 달성했을 텐데. 차례로 나선다. 빠른 3번의 회전을 통해 철공의 방어막을 뚫고 수투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힘은 충분하지 않아 철공을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방어막이 이미 깨진 상태라는 이유로 장로 선생님은 80%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번갈아가며 경기를 치르지만 모두 조금씩 제한된 시간 안에 철공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나는 자연스럽게 경기장 끝에 있는 마지막 철공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철공 앞에 서고 이미 제2단계인 광풍포구를 작동시켰습니다. 몸을 가볍게 띄워 철공 바로 위로 올라갔고 부드럽게 손바닥을 철공에 향했습니다. 철공은 내가 가볍게 손바닥으로 치자 순식간에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기술은 광풍포구로 단순히 에너지를 누적시켜 철공을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마법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풍모는 이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뿐이 원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1%라도 못할 거에. 나는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입을 다물라. 내가 직접 보게 해줄게. 그녀는 내 강력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철공이 단단해. 철공이 단단해. 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다른 학생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 선생님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이 100%의 점수를 받았어. 화행은 아우를 돌봐가며 말했습니다. 네이, 넌 정말 대단하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힘 자체가 내 강점이야. 장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속도의 경쟁입니다. 이곳에서 대학 교문까지 약 1000m 거리가 있으며 누가 가장 빠르게 3개의 회전을 완료하면 1등입니다. 누가 대학 교문에서 감독을 맡아주실 겁니까? 네이가 갑자기 말했다. 선생님, 이번 경기를 포기하고 그쪽에서 감독을 맡을게요. 네이는 방금 나의 강력한 능력을 목격하고 완전히 낙담했고 이길 생각을 포기했다. 힘의 시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랭크되어 있었으며 이미 승리의 희망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친절하게 그만두기로 했다. 소피아 교사가 말했다. 만약 포기하고 감독을 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경주선의 시작 라인에 남아 있었고 소피아 교사가 명령을 내리자 우리는 각자 화살처럼 발사되었다. 우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윈드가 선두를 달려갔고 그 뒤를 이어 파닥거리는 펭귄처럼 뛰는 핑크가 뒤따랐다. 나는 마지막에 남았고 몸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비행 기술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윈드가 어린 시절부터 연습해온 바람 마법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고 펭귄은 나보다 훨씬 크지만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 3번의 왕복 레이스는 빠르게 끝났고 윈드는 당연히 100점을 획득했으며 핑크는 80점, 나는 불쌍하게도 50점을 얻었다. 2라운드 후에 윈드는 180점으로 순위 1위에 올라섰고 나는 150점, 핑크는 130점을 획득했다. 세 번째 및 마지막 테스트는 내구성을 겨루는 것이었다. 소피아 교사는 말했다.
마지막 테스트는 공정성을 위해 3학년 마법전사들을 초대해 진행합니다. 그녀가 말한 후에는 손으로 작은 육각별을 그려 공간 메시지 전달을 위한 간단한 공간 마법을 사용했다. 3학년?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겠다는 건가? 잠시 후 외부에서 9명의 학생이 들어왔고 그들의 실력은 분명 꽤 괜찮은 것 같았다. 소피아 교사가 말했다. 여기 몇 분 3학년 선배들이에요.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그들은 각각 한 명의 학생을 3명씩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 9명의 학생들은 제가 3학년 마법전사 강의를 맡는 선생님과 함께 선발한 학생들로 실력이 균등하며 절대 공정할 거예요. 윈드가 묻는다. 선생님, 이런 선배들은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하나요? 소피아 교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간단한 게요. 여러분은 각각 3명의 선배 학생들의 공격을 버티면 됩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3명을 상대로 하는 게임은 우리에게 제약사항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윈드가 놀란 말로 묻는다. 3명이 1명을 공격한다면 그럴 수 있나요? 그것도 선배들이라니. 소피아 교사가 조금 웃으며 말했다. 요즘 학교는 더 엄격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공격을 받는 건 게임의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난처하게 느껴졌고 내 주변으로 확실한 힘을 느끼며 갑자기 몇몇 이상한 무기를 든 학생들이 접근했다. 소피아 교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를 들고 있는 학생들의 언동에 집중했다. 그중 2명은 마법 검사였고 다른 1명은 이상한 어떤 긴 큰 손톱 모양의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 손톱을 든 학생은 울렸고 하늘을 날아오르며 양손을 펼치듯이 뻗었다. 마치 하늘의 독수리처럼. 다른 2명의 학생들도 각각 나를 공격하려고 칼을 휘둘렀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한 명의 학생이 불마법검을 사용하고 다른 1명은 그의 공격과 함께 마법검을 휘둘렀다. 3학년 학생들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1대1로는 나와 맞설 가능성이 있겠지만 3대1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몇 개의 얼음창을 위쪽으로 발사하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앞으로 나아갔다. 앞에서 아래로 발사한 얼음창은 그대로 온다. 그러나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해방하여 적의 주의를 돌리고 그 후 강한 펀치로 공격했다. 위에 있는 학생은 그의 손톱에서 갑자기 번개가 나와 나의 얼음창을 모두 파괴했고 그는 내 뒷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속도가 놀랍게도 느렸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는 뒤에서 공격하려고 했다. 제어된 속도 없이 앞으로 박차면서 난무한 적의 공격을 생각하면서 나는 광풍폭풍이라고 크게 외치며 지산을 내리친다. 내 목표물은 앞에 있던 학생이었다. 내 광풍폭풍의 힘은 전방으로 퍼져나가고 그 학생은 내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뛰어 올라가려고 시도했다. 내 광풍폭풍의 힘은 앞으로 쏴져 그는 정면 공격은 피했지만 남은 부분은 피할 수 없었다. 땅은 폭발적으로 터지고 폭발물과 함께 치솟는 폭풍의 기세가 그를 감싸았다. 그 학생과 나중에 공격을 피하려고 점프한 학생은 힘껏 검을 휘둘러 폭풍과 파편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내 관풍 폭풍은 상당한 효과를 냈지만 나는 후방에서 뒷공간에 있는 학생의 공격을 받았다. 그의 갑옷 내에서 전기가 나와 몸을 뒤흔들었지만 나는 큰 부분의 힘을 빼내고 천둥해제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공격했다. 뾰족한 기운이 든 뒤로 퍼져와 한 방울의 통증을 일으키고 곧 그 뒤로 마비감이 찾아왔다. 그의 공격은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죽이며 그의 갈고리 손톱을 향해 달려갔다. 그 하구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며 나의 방어 능력에 깜짝 놀랐지만 반응은 결코 느리지 않았다. 그의 공격을 피해내기 위해 빠르게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내 반격을 딱히 당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한 소리를 내지르며 날기 마법을 사용하여 몸이 가벼워졌다. 발끝으로 땅을 가볍게 찢고 몸을 빠르게 앞으로 내동으로 달려갔다. 마법검을 사용하는 두 하구는 강하지만 내 방금 한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전투 기운의 강함이었고 그들이 아직 합동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2명을 물리치는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 하늘을 날고 있던 하구가 갑자기 두 손톱으로 번개를 날렸다. 그 순간을 놓쳤고 번개는 정확하게 내 몸에 명중하여 강한 마비감을 일으켰다. 그때 체내의 천막열이 큰 역할을 하여 차가운 느낌이 몸 전체로 빠르게 퍼져와 잠깐 의식을 잃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초토화된 상태였다. 등 뒤의 옷은 방금 하구의 갈고리 손톱에 찢겨져 대부분이 검게 타버렸고 머리카락은 하나같이 선명하게 서 있었다. 마법검을 사용하는 두 하구는 앞으로 나와 나를 대면하려 했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동료, 항복해. 너는 강하지만 우리의 연합으로는 아무 기회도 없을 것이다. 나는 흘겨보며 바로 옆에 있는 바람 묻는 것과 봉화를 본다. 두 사람은 아직 계속해서 겨루고 있었고 바람 묻는 것은 너무 교활해서 상대와 강하게 맞서지 않고 가벼운 몸놀림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바람 마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봉화의 상황은 다르게 매우 공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미친 호랑이처럼 큰 망치를 휘둘러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대항하는 하구들을 한동안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지금 항복한다면 탈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차갑게 말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라, 항복하지 않을 거다. 폭풍 후 지면에 강력한 주먹 하나가 떨어졌다. 앞에 있는 두 하구가 겁내 뒤로 피하려고 시도하고 나를 피하려는 내 공격의 열망으로 인해 두 사람은 거의 다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지금 내 목표는 그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번개 독수리라고 별명을 붙인 하구였다. 뒤에 있는 하구가 방금 나를 전기로 태우고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늦은 일이었다. 뒤에 있는 하구가 내게 전기 공격을 해올 때 나는 기습적으로 지면이 터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강한 기운이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 몸도 그에게 달려가야 할 때가 왔고 뒤쫓아가면서 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하라의 구신, 땅을 불어오르게 하고 나타나라, 청룡의 벽. 그의 몸 앞에 번쩍이는 전기광을 빛내는 청룡벽이 형성되었고 그 벽은 내 기운을 제어하고 모든 조각을 벽 너머로 못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의 몸이 폭풍 후에 맞서면서 나는 이미 도착했고 내 주먹은 더욱 강력하게 터져나가 그의 방어를 뚫었다. 하구는 양손을 가슴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시도했고 그의 방어를 막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기운을 순식간에 폭발시켰고 하구는 내 공격으로 인해 날아갔다. 아마도 그는 몇 일 동안은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살아있더라도 손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너가 번개로 공격하려고 한다면 반격을 당할 것이다. 너무 쉽게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마치 내게 무능한 상대를 맞이할 것처럼 하구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학동, 난 너를 인정한다. 너는 아주 강하군. 하지만 우리의 결합으로 너를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조금 눈물을 흘려보내며 하구에게 말했다. 그래도 이건 너희 손에 넘겨야 할 것이다. 번개로 나를 공격하게 했던 게 너니까 그에게 대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 너는 강한 친구들을 사귀는 게 가장 좋아한다니까. 하구들의 강력한 능력은 내게 큰 존경을 받게 했고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때문이다. 그 번개 독수리 하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희 두 명이 설명해 줄 거야. 나는 그냥 제어할 수 없었어. 두 하구는 서로 미소를 지었고 하나는 말했다. 그 번개 독수리, 그 닉네임이 정말 어울린다. 그는 박서야, 우리 중 가장 강한 녀석이지만 우리 두 명은 상대로 갈 만큼 약하니까 함께 팀을 이루게 됐어. 또한 우리 반을 대표하여 등급 경기에 참가할 거야. 그래도 너를 이길 기회는 없을 거다. 나는 걱정하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다치면 등급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될까요? 한 하구는 이렇게 답했다. 그럴 일은 없어. 그놈은 뼈가 단단하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봉화가 불만스럽게 떠나고 다른 학생들은 나와 바람 묻는 것을 축하하러 왔다.
심지어 번개도 다가와 내가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네, 어쨌든 너는 내게 도전하려고 했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번개로 나를 공격하려면 조심해야 해. 번개는 내 말을 듣고 눈이 빛났다. 그는 어떤 날 내게 도전할 것이라는 강한 결심을 품었다. 나는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고 말했다. 언제든 가르쳐 주마. 번개 독수리 하구가 가르쳐 줄 만한 게 많다. 번개 독수리 하구의 상태를 볼 때마다 기대된다. 나는 지금 당장 질 수 없지만 그 녀석의 능력을 통해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 확신해.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모두 흩어지라고 하셨고 나와 바람 묻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르셨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바람 묻는 것이 당황한 듯이 말했다. 교수님, 우리가 선배들을 이겼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치 두 마리의 검정 판다 같아서요. 나와 바람 묻는 것은 서로 마주보며 상대방이 점점 더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와 바람 묻는 것은 갑자기 엄숙해졌고 교수님은 계속 말했다. 바람 묻는 것,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패배한 이유를 알아? 바람 묻는 것은 당황한 채로 말했다. 상대방의 마법이 너무 강력하고 온 방향에서 공격을 받아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가볍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패배한 이유는 내 속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내게 3가지 단어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단어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넌 무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람 묻는 것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떤 3가지 단어인가요?